지금 이 영상을 누르신 이유가 딱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열심히 일해도 돈이 남지 않는 느낌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잠깐 안도합니다. 그런데 며칠만 지나면 카드값이 빠지고 대출이 빠지고 생활비가 빠지고 남는 건 피로감뿐입니다. 그 와중에 물가는 천천히가 아니라 꾸준히 올라갑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 돈의 힘이 줄어드는 세상에서 가만히 있는 건 더 이상 중립이 아닙니다. 손해를 보는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좋은 타이밍에 샀다 팔았다 하는 걸 떠올립니다. 차트를 보고 뉴스에 흔들리고 오늘은 오를까 내릴까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투자라기보다 내 감정을 시장에 맡기는 행위가 되기 쉽습니다. 진짜 투자는 타이밍 게임이 아니라 내 인생의 노동력을 지키는 시스템입니다. 내 시간을 돈으로 바꿔서 얻은 결과물을 다시 시간의 편으로 돌려놓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QLD와 TQQQ는 그냥 종목 이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엔진과 가속 페달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쓰면입니다. QLD는 나스닥 100 지수를 2배로 추종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TQQQ는 3배를 추종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같은 방향을 보지만 속도와 충격이 다릅니다. QLD는 비교적 덜 흔들리면서도 빠르게 갈 수 있는 엔진에 가깝고 TQQQ는 제대로만 타면 폭발적인 가속이 가능한 가속 페달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엔진 없이 가속 페달만 밟는다는 겁니다. 그럼 차는 빨리 나가지 않습니다. 미끄러지고 뒤집힙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건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평범한 월급쟁이가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내 통장과 내 계좌의 방향이 바뀌는 경험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스템이 없어서 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생기면 투자해야지 라고 말하는 순간 평생 투자할 날은 잘 오지 않습니다. 돈이 생기면 사람은 먼저 숨을 쉬고 싶어집니다. 그동안 못했던 소비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의지가 아니라 구조가 필요합니다. 의지는 피곤해지면 끊어집니다. 구조는 피곤해도 돌아갑니다. 투자를 트레이딩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딱 3가지를 먼저 분리하셔야 합니다. 생활비, 비상금, 투자금입니다. 생활비는 생활비입니다. 투자금으로 건드리면 시장이 흔들릴 때 인생이 같이 흔들립니다. 비상금은 비상금입니다. 비상금을 투자로 넣으면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질 때 결국 최악의 타이밍에 팔게 됩니다. 투자금은 투자금입니다. 이 돈은 흔들림을 전제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 3가지가 섞이는 순간 QLD도 TQQQ도 독이 됩니다. 반대로 이 3가지가 분리되는 순간 QLD도 TQQQ도 도구가 됩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결국 숫자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가정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미래를 보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복리라는 구조가 어떤 그림을 만드는지 감각을 잡기 위한 가정입니다. 매달 50만원을 꾸준히 넣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연 수익률을 연 8%, 연 12%, 연 18%로 가정해보겠습니다. 10년 동안 넣으면 연 8% 가정에서는 약 9,100만원 수준의 자산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연 12% 가정에서는 약 1억 1,500만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연 18% 가정에서는 약 2억 5천만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50만원인데 시간이 쌓이고 수익률이 달라지면 결과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매달 100만원이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10년을 넣는다고 가정하면 연 8% 가정에서는 약 1억 8,300만원 수준, 연 12% 가정에서는 약 2억 3천만원 수준, 연 18% 가정에서는 약 5억 1천만원 수준의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매달 200만원이면 더 빠르게 커집니다. 10년 기준으로 연 8% 가정에서는 약 3억 6천만원 수준, 연 12% 가정에서는 약 4억 6천만원 수준, 연 18% 가정에서는 약 10억 3천만원 수준까지도 수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숫자는 약속이 아닙니다. 구조를 이해시키기 위한 가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그 수익률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이 지점에서 QLD와 TQQQ가 등장합니다. 나스닥 100이 장기적으로 성장해온 흐름을 믿는 사람이라면 QLD와 TQQQ는 그 성장에 더 강하게 올라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특히 TQQQ는 상승장에서는 미친듯이 올라가지만 하락장에서는 계좌를 찢어놓는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심한 구간에서는 내 계좌가 반 토막이 아니라 5토막, 10토막 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1000만원이 200만원으로 보이는 구간도 상상해야 합니다. 그걸 상상하지 못하면 실제로 그 구간이 왔을 때 멘탈이 무너집니다. 멘탈이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투자가 아니라 생존 게임이 됩니다. 그리고 생존 모드에 들어가면 사람은 거의 항상 나쁜 선택을 합니다. 공포에 팔고 안도감에 삽니다. 이게 반복되면 레버리지는 당신의 편이 아니라 당신의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레버리지는 용기가 아니라 규칙으로 쓰셔야 합니다. 기분으로 쓰는 순간 독이 되고 규칙으로 쓰는 순간 도구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설계는 코어와 부스터로 나누는 겁니다. 코어는 QLD입니다. 부스터는 TQQQ입니다. 왜 이렇게 나누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코어는 흔들려도 계속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스터는 흔들리면 줄이거나 멈추거나 특정 조건에서만 추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뒤집히면 즉 코어가 TQQQ가 되고 부스터가 QLD가 되면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인생이 흔들립니다. 그럼 비율은 어떻게 하느냐?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초보일수록 그리고 가족이 있고 생활비 압박이 있을수록 QLD 비중이 더 커야 합니다. 예를 들어 QLD 70, TQQQ 30처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는 더 보수적으로 QLD 80, TQQQ 20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이미 변동성을 견딜 경험이 있고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할 현금이 따로 확보되어 있고 규칙이 명확하다면 QLD 60, TQQQ 40까지도 운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비율이 아니라 바뀌지 않는 원칙입니다. 원칙은 이것입니다. 하락장이 오면 TQQQ가 먼저 나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때 내가 멈추지 않도록 QLD가 받쳐줘야 합니다. 이제 매수 규칙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번 고민합니다. 오늘 살까 말까, 내일 더 떨어질까, 지금이 고점일까? 이 고민을 끝내셔야 합니다. 고민을 끝내는 방법은 조건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100을 대표하는 QQQ의 단기 추세를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QQQ가 단기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을 때는 분할 매수를 시작합니다. 위에 있을 때는 속도를 줄입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감정의 개입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현물 지수에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 자체의 흔들림은 더 과격해서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내가 기준에 끌려다니기 쉽습니다. 기준은 더 안정적인 원본에 두고 실행은 QLD와 TQQQ로 하는 게 낫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매달 투자금 1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QQQ가 단기 추세 위에 있고 시장 분위기가 과열되어 보이는 구간에서는 그 달에는 QLD 중심으로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QLD 70만원, TQQQ 30만원으로 넣습니다. 반대로 QQQ가 단기 추세 아래로 내려가고 공포가 커지는 구간에서는 같은 100만원이라도 TQQQ의 비중을 순간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QLD 60만원, TQQQ 40만원처럼요. 더 공포가 커져서 큰 조정이 오면 그때는 아예 현금을 조금 남기는 규칙을 둡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은 QLD 50만원만 넣고 나머지 50만원은 다음 달이나 다음 하락 구간을 위해 남깁니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만들면 시장이 흔들릴수록 오히려 내가 할 일이 명확해집니다. 이게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매도 규칙도 있어야 합니다. 레버리지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오를 때 끝까지 들고 있다가 내릴 때 다 토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특정 기준에 도달하면 일부를 반드시 확정하는 구조를 만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고점 근처에 오면 보유 물량의 일부를 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전량 매도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전량 매도를 하면 다시 들어갈 타이밍에 또 흔들립니다. 일부를 줄이면 내 멘탈이 안정되고 다음 하락에서 다시 살 수 있는 탄약이 생깁니다. 그 탄약이 있어야 하락이 기회가 됩니다. 탄약이 없으면 하락은 공포가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가장 크게 놓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QLD와 TQQQ의 본질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시간 관리입니다. 당신이 노동으로 벌어들인 시간을 시장이라는 기계에 넣어서 다시 더 많은 시간을 사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시간을 산다는 건 뭔가 거창한 소리가 아닙니다. 아이랑 더 놀아줄 수 있는 시간, 퇴근 후에 숨 돌릴 수 있는 시간, 갑자기 병원비나 교육비가 터져도 무너지지 않는 시간, 이직을 고민할 때 선택권이 생기는 시간, 이런 걸 의미합니다. 투자 목표는 숫자가 아니라 선택권입니다. 그런데 선택권이 생기기 전에 반드시 지나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흔들리는 구간입니다. 계좌가 빨갛다가 파래지고 파래졌다가 다시 빨갛게 변하는 그 구간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내가 너무 늦은 건가? 이거 사기 아닌가? 이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이미 감정이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이때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평온할 때 만들어집니다. 폭풍이 오면 사람은 원래 하던 대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온할 때 원래 하던 대로가 좋은 행동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딱 이 질문을 매달 스스로에게 하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 달의 시장이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무엇이었는가? 지출을 줄였는가? 수입을 늘릴 행동을 했는가? 자동이체가 제대로 나가는가? 비상금이 유지되고 있는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TQQQ 비중을 조절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입니다. 이런 질문을 쌓으면 어느 순간부터는 시장 뉴스가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속도를 결정하는 건 뉴스가 아니라 내가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마음 한쪽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무섭습니다 하입니다. 맞습니다. 무섭습니다. 특히 TQQQ는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움을 인정하는 사람이 오히려 오래갑니다. 반대로 무서움을 무시하는 사람은 한번 크게 맞고 시장을 떠납니다. 그래서 무서움을 다루는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무서움을 없애려 하지 마시고 무서움이 있어도 돌아가는 장치를 만드셔야 합니다. 첫째,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최악의 그림을 문장으로 적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입니다. 내 계좌가 단기간에 절반이 되어도 생활은 유지된다. 나는 비상금을 따로 가지고 있다. 나는 원칙에 따라 분할 매수한다. 나는 공포에 팔지 않는다. 이걸 적지 않으면 하락이 오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둘째, 한 번에 크게 들어가지 마셔야 합니다. 분할 매수는 기술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특히 레버리지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오늘이 바닥일 가능성도 있지만 내일이 바닥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걸 맞히는 게임을 하면 당신은 점점 예민해지고 결국 지칩니다. 지치면 실수합니다. 분할 매수는 맞히는 게임을 포기하는 대신 살아남는 확률을 올립니다. 셋째, 수익이 났을 때 일부를 확정하는 습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사람은 수익 구간에서 더 위험해집니다. 내가 잘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욕심이 커지고 비율이 무너지고 규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수익 구간에서의 규칙이 더 중요합니다. 일부를 확정하면 내 안의 과열이 식습니다. 넷째, QLD와 TQQQ를 투자 인생의 전부로 만들지 마셔야 합니다. 이건 성장 기계일 수 있지만 동시에 멘탈을 흔드는 기계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 내 건강, 내 가족 관계가 무너지면 투자도 무너집니다. 투자 수익률은 멘탈과 생활의 함수입니다. 당신이 지치고 예민해지면 계좌도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투자 시스템에는 반드시 생활 시스템이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수면, 운동, 식사, 소비 습관, 이 네 가지가 무너지면 투자도 무너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QLD와 TQQQ를 진짜 내 편으로 만드는 한 문장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시장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손이 근질거릴 때 참는 사람, 공포가 올라와도 규칙을 지키는 사람, 오를 때 흥분하지 않고 비율을 유지하는 사람, 떨어질 때 절망하지 않고 분할 매수를 이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 남습니다. QLD는 당신의 기본 속도를 만들어줍니다. 꾸준함이 속도가 되는 경험을 줍니다. TQQQ는 당신의 가속을 만들어줍니다. 단 규칙이 있을 때만 가속입니다. 규칙이 없으면 폭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보셔도 됩니다. 아주 작게, 아주 단순하게, 아주 반복 가능하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매달 자동이체를 걸어두시고 QLD를 중심으로 깔고 TQQQ는 정해둔 조건에서만 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 내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지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뉴스는 그 다음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본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빠른 날일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다만 오늘 해야 할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내 통장이 녹아내리지 않게 하는 구조를 하나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 위에 QLD라는 엔진을 올리고 TQQQ라는 가속 페달을 얻는 일입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시장을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계좌는 숫자가 아니라 선택권이 됩니다.